저번 시간에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은 얘기해 드렸고요. 내가 너네가 개경별 측정하는 거 안 알려줬지? 플러스한 1번 해줬나? 오케이.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자, 잠깐 복습하자면은 사실 요 84쪽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 자체가. 우리 별까지의 거리는요. 별까지의 거리는 뭐분의 1? 연주시차분의 1. 아니, 마음이 믿든가. 연주시차를 구해서 거기에 역수해주면 되겠더라. 단위 한 번만 정리하자면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소문자로 PC 파세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연주시차의 단위는 초입니다. 좀 읽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시차를 이용해서 별을 측정한다 했었는데 이게 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각도 시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너무 멀리 있으면 시차를 측정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주시차, 시차를 통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보통 100파세까지는 측정 가능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은 시차를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디 갈 거냐면은 90쪽 별의 밝기와 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복습할 겸.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빛이 난다고. 빛이 날 거잖아. 별이 여기서 별이 있어. 별이 있는데 빛이 나면 막 한쪽 한 방향으로 아니라 원래 고르게 다 퍼지겠지. 여기 별이 있으면은 빛이 이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나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별에 있는 한 지점에서 빛이 퍼져나갈 거란 말이야. 그 빛이 퍼져나가면요, 이렇게 퍼져나갈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랑 이 별부터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편의상 1이라고 잡으면 그냥 1 비율을 할 거거든. 비례하는 할 거라서. 그래서 이 1과 똑같은 거리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거리에 있을 때 이 별로부터 이까지는 이만큼 퍼져 있을 거예요. 이만큼 퍼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빛이 퍼진다는 거는 넓이로 퍼지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막 100만큼의 빛이 나왔어. 그럼 그 100만큼의 빛이 요 면적에 퍼져 있는 거랑 요 면적에 퍼질 때랑 달라지겠지. 면적 달라질 거고. 그러면 요 정도 거리에 있을 때는, 요 앞에 거리에 있을 때는 빛이 요만큼 퍼질 거고, 실제로는 면적이니까 원으로 표현할 거야. 이만큼 빛이 퍼질 거야. 되시죠? 그 다음에 그 빛이 또 이만큼 왔으면은 더 멀리 퍼지면서 더 넓게 퍼지겠지. 맞아?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퍼져 있는 빛이랑 여기 있는 퍼져 있는 빛이랑 밝기를 비교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별을 보고 있잖아. 만약에 지구가 우리가 이 별을 보는 지구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도달하는 빛의 양의 차이가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도달한 빛이 1대 2잖아. 그럼 이 면적의 이 원의 길이가 1대 2지. 그럼 넓이비는 1대 4가 되지.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얘를 봤을 때랑 여기서 얘를 봤을 때랑 밝기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서 밝게 보이겠냐, 다시 왼쪽에서 밝게 보이겠냐, 오른쪽에서 밝게 보이겠냐? 왼쪽에서 밝게 보이겠지. 왜? 또 가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 별을 봤을 때는 더 어둡게 보이겠지. 몇 배 어둡게 보일까? 여기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지금 넓이가 1대 4잖아. 얘가 더 4배 넓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빛이 1만큼의 면적, 4만큼의 면적이 퍼져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얘를 봤을 때는 4배 어둡게 보이겠지. 여기서 봤을 때보다 4배 어둡게 보입니다. 말인지 이해돼? 지금 요 거리,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은 얘랑 얘니까 거리가 2배 벌어졌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선생님 별까지의 거리가 n배 멀어진다면은 밝기는 n 제곱분의 1배가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나는 이게 문자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거부하는 게 이렇게 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건 이과야. 다시 거리가 n배 멀어지면은 밝기는 n 제곱분의 1배가 되더라. n 제곱분의 1배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저 밑줄 치라 그랬지. 복습이야.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별의 2번 별의 밝기와 등급. 그러니까 물론 그 빛의 양에 있어서 그 양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지구에서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쟤 밝네, 쟤 어둡네 밝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냥 그 밝기에 따라서 그냥 등급 매겨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히파코르스는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6등급까지 제시해놨던 거야. 3등급, 4등급, 5등급. 너네 고등학교 가서 요 밑으로 숫자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1등급. 너네 내신은 5등급제야. 네. 자, 히파코르스가 얘기했던 별의 등급은요, 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즉 등급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라고 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밝은 별이고요. 그 다음에 6등급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운 별이더라. 저번에 얘기했잖아. 너네 고등학교 가서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미래가 밝아진다고 무슨 1등급에 가서 밝은 별이 된다고 했잖아. 자,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등급 차이만큼 어떤 별은 1등급이고 어떤 별은 2등급이다. 그럼 얘네는 몇 배 차이가 날까? 밝기가 몇 배 차이가 날까? 한 등급 차이는 2.5배라고 그랬어. 그냥 2.5배라고 하지 말고 2.5에 1제곱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 차이만큼 거기에 지수로 밝기 차이가 나더라. 그럼 다시 물어보자. 1등급인 별은 2등급인 별보다 몇 배? 2.5배 밝지. 그래서 1등급과 3등급부터 연습해볼까? 2등급과 4등급은 몇 등급 차이야? 2등급 차이지. 그럼 밝기 차이는 2.5의 제곱만큼 차이 나겠지. 따라서 이 2.5의 제곱이 약 6.3입니다. 6.3배 차이가 납니다. 20
25의 제곱 625로 외우는 애들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1등급부터 요거 3등급하고 6등급 비교해볼까? 3등급하고 6등급은 몇 등급 차이? 3등급 차이. 따라서 밝기 차이는 2.5의 세제곱배만큼 차이 나거나. 따라서 요거 살짝 계산하면은 몇몇 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등급 차이를 해볼까? 2등급하고 6등급 차이. 얘는 4등급 차이니까 2.5의 4제곱배만큼 차이가 날 거야.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약 40배 차이고요. 마지막 5등급 차이면은 1등급부터 6등급 예를 들면 얘는 5등급 차이니까 2.5의 5제곱 약 100배 차이라고 합니다. 되십니까? 히포코러스는요 처음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자연수로 별의 등급을 나타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등급보다 더 밝은 별,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을 보이게 되면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이렇게 나아가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은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가더라. 그다음에 또 1등급과 2등급 밝기 요 사이에 있는 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수점도 가져오더라. 뭐 1.5등급, 뭐 2.3등급, 뭐 마이너스 1.7등급, 뭐 9.8등급 이런 느낌으로다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등급인 별이 100개 있대. 3등급인 별이 100개 있대. 근데 이 별은 그렇다면 이 3등급이 100개 있는 이 밝기는 몇 등급짜리 별이 한 개 있는 거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당연히 밝기는 100배 차이 나잖아. 몇 등급 차이야? 100배 차이니까 5등급 차이지. 그럼 이 별이 3등급보다 5등급 밝지? 그럼 몇 등급이야? 마이너스 2등급이야? 8등급이야? 마이너스 2등급이지. 왜? 3등급보다 5등급 밝으니까 숫자가 줄어야지. 뭐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거면은 밝기가 100배 차이 날 테니까 100배 차이는 5등급 차이고요. 그럼 이 별은 이 3등급보다 5등급 밝을 테니까 숫자가 줄어야겠지. 이거 헷갈리면 돼. 내가 왜 앞쪽에서도 내가 많이 헷갈릴까 하는 거 있잖아. 이거거든. 얘들아 음수에 쫄지 마. 왜 그래? 너네 음수는 중1 때 배웠어요. 2년 전에. 내가 6.3, 16, 40, 100 이거 외우러 간 이유가 뭐냐면 이 개수 때문에. 답을 풀어버렸네. 문제를 하나 풀었네. 91쪽에 4번. 숫자 막 던졌는데 그냥 문제 똑같네.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92쪽. 지금 히파코러스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이 등급은요,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뭔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어떤 별이 있는데 어떤 별이 밝게 보여. 근데 이 별이 실제로는 그냥 밝게 빛나는 게 아닌데 지구랑 가까이 있어서 밝게 빛나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두웠던 별은 실제로는 엄청 밝게 빛나고 있는데 지구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밝기를 구분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따끔 봤을 때 쟤 어느 정도 이 정도 밝다 어둡다 얘기할 때는 그냥 눈으로 본 거잖아. 겉보기 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겉보기 등급에 동그라미 쳐놓으실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래서 1번에 다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겉보기 등급. 빨간색 봤으니까 좀 뭔가 좀 전기 좀 거 같아. 노란색 같지. 정의 볼게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있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밝기예요. 뭐 근데 별 볼 때 눈으로만 보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뭐 일부 교재나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눈으로 보거나 또는 우리 별 볼 때 뭘로 봐요? 망원경으로. 다른다는 망원경으로. 누구였지? 내가 약간 카톡하다 이거. 누가 현미경으로 본 이슬 민서 별 따와가지고 이제 제가 떠올려서 이리 볼게가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 자, 근데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는 거니까 그 별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겉보기 등급으로 알 수 없겠지. 그래서 특징 나와 있는 거 실제 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밑줄 쳐놓을까요? 실제 거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밑에 내용 두 번째 특징은 너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 겉보기 등급이 작대. 그럼 밝겠네. 겉보기 등급이 작은 거니까 밝게 보이겠네. 문제점 넘어가. 두 번째. 이번에 궁금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저 별이 빛을 많이 내서 밝은 건지 적게 내서 어두운 건지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찾아낸 대안이 뭐냐면은 그냥 그 별이 특정 거리 별을 그냥 특정 거리에 다 똑같이 냅두고 보면은 거기서 밝기로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특정 거리를 지정해 놓고 그러니까 그 별이 이 거리에 있다고 지정해 놓고 밝기를 비교합니다. 그 등급이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의 동그라미. 절대 등급 볼 때는 특정 거리에 두고 별의 밝기를 비교한다고 했잖아. 그 거리가 얼마냐? 동그라미 쳐놓을래? 10파세기입니다. 얘는 별을 10파세기에 두고 발음 조심해라. 10파세기다. 함부로 더 빨리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번에 너 딱 붙는 거 아니야? 10파세기에 두고 측정한 별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등급을 통해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도 그냥 넘어갈게. 절대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실제로 밝다. 당연한 얘기라고 했겠지. 10파세기에 두고 측정한 별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별까지의 거리 판단이 있지. 이거 별판을 쳐놓을래? 내가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절대 등급을 10파세기에 두고 측정한 배를 100개라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있고요. 요 정도의 거리를 한 10파세기라고 해볼까? 10파세기. 만약에 어떤 별이 10파세기보다 가까이 있었어. 그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이 별은 우리 지구에서 얘를 봤을 때 그 밝기, 즉 겉보기 등급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얘를 10파세기에 두고 밝기를 본 절대 등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요 10파세기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요 절대 등급을 측정하려면 이 별을 뒤로 보내야 되잖아. 야, 상식적으로 뒤로 보냈는데 밝아지겠냐 어두워지겠냐? 어두워지겠지. 그럼 등급의 숫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 따라서 10파세기보다 가까이 있는 별들은요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큽니다.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어떤 별이 10파세기보다 멀리 있었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존재할 거고, 그럼 이제 이 별의 절대 등급을 측정하려면은 이 별을 앞으로 당겨야겠지. 그럼 앞으로 당겼으니까 밝기가 밝아질 거 아니야. 그럼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겠네. 여기서 얘기하는 등급은 절대 등급이지. 왜? 10파세기 당겼으니까. 따라서 10파세기보다 멀리 있으면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그 별이 실제로 10파세기 거리에 있으면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어떨까? 같겠지. 잘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 뭐 적혀 있는 여기 네모박스 보니까 뭐 10파세기로 이동시키면 똑같이 적어놨네. 제가 설명한 대로 똑같이 적어놨네. 아이고 친절한 교수예요. 자, 아무튼 달달달 외우지 말자는 거야. 10파세기보다 가까운 아니면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큽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생각해보면서. 자, 그 지금 여기 밑에 표로 양수 음수 얘기 나오는데 사실 요 표현도 잘 나온 표현이긴 하지만 너네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적을 표현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 지금 10파세기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를 넘기는 거니까 0보다 작겠지. 맞아요? 같은 논리로 얘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0 나올 거고요. 기가 같으니까. 그다음에 얘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0보다 큰, 즉 양수가 나오겠지. 이 표현을 잘 익숙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챕터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별이 10파세기보다 가까이에 있냐 멀리에 있냐 10파세기에 있냐, 즉 10파세기를 기준으로 거리 판단을 하고요. 또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요, 한 별 한 10개 있어. 누가 지구에서 제일 가까워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반대로 누가 지구에서 제일 멀리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 판단을 이거를 표현하면 돼요. 연습할까요? 그래서 플러스가 2번이 있지. 플러스가 2번. 지금 태양, 북극성,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데네브, 폴루스 해가지고 각각의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 이렇게 줘놓고 지금 밑에 글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난 그냥 밑에 거 넘어갈게. 너 긴 거 읽는 거 싫어하잖아. 난 그렇게 긴 거 읽는 거 안 좋아해. 너무 읽을 때마다 매번 고통이야. 심지어 영어로 적혀 있어. 얼마나 읽기 싫겠니? 하지만 읽어야지. 졸업을 시켰어. 와, 뭐 말은 하고 있지만 논문 안 읽고 있으면 졸업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서 뭔 말하고 싶냐면 플러스랑 2번에서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 6개의 별이 얼마나 떨어지냐까 누가 제일 가까이 있고 누가 제일 멀리 있니 이걸 비교하는 거거든.
가장 기본적으로 할 거는 이걸 값을 다 적어 넣으세요. 한 1분 줄, 2분 줄까? 다 계산해 볼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값을 그 별 이름 옆에다가 다 적어 볼래? 그다음에 등급 플러스 다 계산했나? 하나씩 적어놔야겠다. 이미 다 푼 사람은 보고 비교해 주세요. 혹시나 여러분과 답이 다르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나도 지금 바로 계산하고 있는 거라서. 플러스 0.06이다. 가져가면 이걸 왜 하라 그랬냐면은 기본적으로 볼 거는 지금 태양이랑 시리우스는 이 값 자체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음수니까 10파세보다는 가까이 있겠네. 맞아? 그 다음에 북극성, 베텔기우스, 데네그룹, 폴룩스 다 양수니까 10파세보다 멀리 있겠지. 일단 6개 중에서 10파세 기능은 없더라. 그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 이거 태양보다 가까운 수준으로 또는 먼 수준으로 나열하라 이렇게 놓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값 자체가 작은 거 있지. 작은 수준으로 가까운 겁니다. 좀 뭐 정확한 계산을 하기보다는 봐봐. 만약에 태양보다 이 별이 지구에 엄청 가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를 절대 등급 측정하려면 10파세까지 당겨야 되잖아. 그러면 지구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멀리 당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배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만큼만 가면 되는데 얘는 이만큼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밝기가 겉보기 등급이고 이때가 절대 등급이니까 등급 차이가 커지겠지. 뭔 말인지 이해해? 근데 10파세보다 가까운 별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당기면 멀리 당길수록 이 숫자가 작아지지 않냐? 더 멀리 이동해야 되니까 밝기가 더 낮아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나열할 때 그냥 결론은 지구랑 가까운 수준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 값 자체가 작은 것부터 쓰시면 돼요. 그럼 해볼까? 아이고 다리야. 지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 음수가 시리우스. 그 다음으로 큰 수, 그 다음으로 작은 수가 폴룩스네. 그 다음이 북극성이에요. 그 다음에 베텔기우스. 그 다음에 데네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문제 봤을 때 한 별 대여섯 개 줘놓고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은 제시해 준단 말이야 했을 때 약간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 값 먼저 계산해 놓으세요. 그래서 침 흘리지 말고. 안 보이는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숫자 계산해놨잖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으면 돼. 그거 적으면 돼. 됐어요? 넘어가도 돼? 자,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은 여기서 지금 절대 등급 얘기하면서 실제로 밝게 빛난다 어떻게 되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얼마나 밝게 빛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기 별을 봤을 때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별의 색과 표면 온도라고 나와 있고요. 내가 적지 여기다 적어야지. 너무 적어도 되지? 맞는다 하면 줄 건데. 방금 좀 너무 좀 싸가지 없었나? 어쨌든 별의 색과 온도. 빛을 많이 방출하면은 온도가 높을 것이고, 그 온도 차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보이는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별의 색깔이 7개 나와 있는데 순서 외우셔야 되거든요. 좀 빠르게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표면 온도가 너네가 불을 하면 뜨거우니까 쌤 빨간색일수록 뜨겁겠네요. 아니, 오히려 빨간색이 온도가 낮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일수록 파란색을 켭니다. 여기 청색으로 적혀있다. 청색. 색깔 세로로 쓸게. 그다음에 낮은 온도일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에 가까워집니다. right? 직선이 거죠. 붉은색, 적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7개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청색 다음에 청백색이 띄어놓고 그 다음 백색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백색, 황백색 띄어놓고 황색이잖아. 이 사이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 사이에 있는 양 사이드 있지. 색깔 섞으면 돼요. 청색과 백색 섞으면 청백색. 그다음에 백색이랑 황색 섞으면은 황백색. 쌤 그러면은 적색이랑 황색 섞으면 적황색이에요. 그거 알잖아. 우리 그 노란색이랑 빨간색 섞으면은 주황색 나오잖아. 다들 미술 시간에 자주 나갔을 거 아니야. 붙들고 있는 단어도 이상해. 주황색. 칸 딱 먹게 버렸다. 이럴 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너희들이 기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다고. 아무튼 외울 때 청색, 백색, 황색, 적색을 기억해 놓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사이 섞으면 되겠다. 그럼 좀 외울 부담이 좀 줄지 않겠니? 사실 나 이렇게 외웠거든.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저 색깔이면 표현 온도가 몇 도쯤 됩니까? 이런 것도 외웠거든.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너네들 그냥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청백색 별이 있고요, 황색 별이 있어요. 누가 더 온도가 높아요? 장난감들이요. 청백색이지. 이런 느낌. 좀 약간 내놓자. 연습하자면은 밑에 그림 보면은 베텔기우스는 뭔 색이라 하노? 적색을 띠고 리겔은 청백색을 띈데 누가 온도가 더 높아? 리겔이 더 높겠지. 안 어렵지? 외우면 풀리는 거.
그리고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봅시다. 얘들아, 황색의 대표적인 별 태양. 태양의 온도가 좀 낮은 편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주말 이미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 물어봤는데, 얘들아, 너네 2학년 때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를 뭐라고 그랬어?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 입 모양이만 입만 나오고 있네. 무슨 도? 황도 12궁이잖아. 그 황이에요. 태양은 노란색으로 보여, 노란색으로 보여서 황도 12궁. 너네 작년에 전멸했던 문제. 내가 매 학년 중2 수업할 때 제일 골말 나는 파트가 황도 12궁이에요. 희한한 게 애들이 물론 어려운 내용도 많지만 그냥 애들한테 그 어려워하는 내용에서 매번 반복시키면 쌤 이해가 됐어요. 막 풀어오거든. 황도 12궁은 죽어도 이해 못하던 애들이. 왜지? 아무튼 왜 모르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왠지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내년 아직 지금 중1은 1학년에 황도 12궁 배우고 내려갔어요. 오, 갈 거 없어. 걔네들 세포 구조 다 외워요. 1학년 때. 너네 세포 구조 외운 적 없었잖아. 너네 마이토콘드리아를 알고 계신가요? 없어요. 너네 내년에 배워요. 통합과 원에서. 미쳐 날뛸 준비할 거예요. 저는. 탈출 출 거예요. 아무튼 내용은 끝이고요.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은 뒷페이지 보면은 유형 1, 2, 3, 4, 5, 6, 7 있지 하고 유제 14번까지 있거든. 나랑 같이 풀 거야. 10분 쉬었다 합시다.